오늘은 임신 중에 입덧으로 너무 괴로우신데 처방 입덧 약이 없으셔서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경우에 OTC로 먹을 수 있는 입덧 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OTC로 살 수 있는 4가지 입덧 약과 그리고 입덧 약 정말 고민되시잖아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에게 처방전을 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입덧을 악화시키는 영양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아기에게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 성분들인데 입덧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약은 비타민 B6랑 독실라민이에요. 이 2가지 성분은 처방 입덧 약 디클레지스, 디클렉틴, 본제스타 이 약에 들어있는 거랑 같은 성분이에요. 보통 비타민 B6와 유니솜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유니솜도 성분이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성분을 잘 보셔야 돼요. 유니솜 중에서 독실라민이 들어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제너릭으로 독실라민을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 2가지 성분을 먹는 방법은 이 2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드셔도 돼요. 비타민 B6가 입덧의 전반적인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면 독실라민은 이거는 자게 만들어서 졸리게 만들어서 입덧을 좀 덜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비타민 B6는 한 번에 10에서 25mg까지 드실 수 있고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드시면 돼요. 시간으로 보면은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이 비타민 B6를 드시면 돼요. 독실라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5mg짜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한 번에 12.5mg만 드셔도 되고요. 하나를 다 25mg을 다 드셔도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시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반알 또는 한 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약은 자기 전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실라민 자체가 굉장히 졸린 성분이기 때문에 낮에 먹었을 때는 일상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고 특히 운전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독실라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임신 중에 집에서 쉬시고 있다, 밖에 나갈 일이, 외출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너무 괴로우시면 낮에 독실라민을 드셔보셔도 되지만 굉장히 졸리고 아마 바로 잠이 올 거예요. 독실라민을 드시고 운전을 하거나 밖에 혼자 외출을 하는 일은 없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유명한 감기약 중에 나이퀼이 있잖아요. 나이퀼이 먹으면 너무 졸리고 잠을 잘 자게 해주고 감기가 싹 낫는 그런 약으로 유명한데요. 이 나이퀼에 들어있는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바로 이 독실라민이에요.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졸리고 피곤해지는 그러한 기분은 사실 괜찮은 편인데 잠에서 깨고 나서가 오히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행오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독실라민의 다른 부작용으로 입이 좀 마른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변비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작용들이 흔한 건 아니지만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약의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6와 독실라민 이게 처방 입덧 약과 같은 성분이잖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방 입덧 약, 디클레저스, 디클렉틴, 본제스타 이러한 것들이 효과는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처방 입덧 약이 먹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처방 입덧 약은 딜레이드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을 때 약이 한 번에 분해돼서 쫙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약이 우리 몸에 머무르면서 조금씩 약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덧을 조금 더 잘 커버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에요. 보험에 따라서 이 처방 입덧 약의 가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보험 적용이 잘 되는 경우에 한 달치에 30불에서 40불 정도 이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드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커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험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한 달치에 100불에서 200불, 많게는 300불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덧 기간을 사실 15주까지만 잡아도 거의 2달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처방 입덧 약의 가격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처방 입덧 약을 바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디클레저스를 처방받고 난 후에 약국에 오셔서 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처방 입덧 약 말고 비타민 B6와 독실라민을 OTC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효과가 없으시면 처방 입덧 약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해서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덧에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OTC 약들 중에서 드라마민이 있어요. 이거는 멀미약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드라마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드라마민 오리지널이랑 드라마민 N이라는 약 이렇게 2가지를 입덧 때 시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드라마민 오리지널은 항히스타민제예요. 여기에는 다이멘하이드리네이트라는 성분이 50mg 들어있고요. 입덧이 울렁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꼭 멀미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먹는 방법은 한 알에서 두 알을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고요. 하루에 400m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독실라민 성분을 같이 드시고 계신다면 하루에 200mg까지만 드시기를 바래요. 이 드라마민 오리지널의 프레그넌시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B예요. 혹시 입덧에 이러한 약을 먹는 게 신경이 쓰이시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약은 드라마민 N이에요. 이거는 사실 약은 아니고 생강 추출물이에요. 진저 익스트랙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덧을 하면 뭐 생강차나 생강 캔디, 진저 에일 이런 것들이 입덧에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한 알 또는 두 알 이렇게 드시면 되고 하루에 4알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생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강이 좀 향이 있기 때문에 생강차나 생강 캔디를 시도를 못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OTC로 드실 수 있는 입덧약 4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요즘은 입덧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영양제의 대부분의 성분이 비타민 B6나 진저 익스트랙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진저 익스트랙이나 비타민 B6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먹는 것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덧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의사 초진이 빨라야 6주 아니면 8주, 9주 그 정도나 돼야 예약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입덧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약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의사를 만났을 때 입덧이 심하시면 일단 처방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의사가 종이 처방전으로 처방을 해주면 그 종이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입덧 약을 이제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약국에 가서 바로 약을 타오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즘은 다 의사들이 전자처방전으로 바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물론 처방전이 약국에 도착하면 약국에서는 약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꼭 약을 픽업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픽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국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약을 지금 픽업하지 않을 거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아하긴 할 거예요. 약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처방전은 약국에서 보통 1년 동안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입덧으로 약이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때 약국에 가서 약을 타시면 되겠죠. 임산부들이 워낙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거 아니까 산부인과에 보통 전화로 입덧약을 요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처방을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의사한테 미리 입덧약 처방전을 받아 놓으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약을 먹어보고 싶을 때 이제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덧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영양제를 다 끊고 제일 중요한 거 엽산 하나만 드셔도 충분해요. 물론 엽산도 고용량을 드시는 경우에 그런 엽산 때문에 입덧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엽산 400마이크로그램 먹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입덧이 심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임산부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칼슘, 오메가3 이러한 성분들이 입덧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오메가3 어떤 제품들은 굉장히 비리거든요. 더 입덧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영양제의 수를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엽산만 드신다든지 아니면 가지수를 조금 줄여서 드시면 입덧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입덧이 나중에 잦아들고 나면 이러한 영양제 사놨던 거를 다시 드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너무 심하시면 엽산만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입덧에 먹을 수 있는 OTC 입덧 약들을 살펴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